확실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코로나 때보다 그리고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때 아직 온라인 시장 구축을 못한 기업들은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그런 기업들에게도 이런저런 지원금, 보상금, 융자로 버티게 해줬고 특히 그때부터 비대면 시장을 시작하면서 이득을 본 곳들은 그 시기에 엄청난 성과를 봤습니다. 제가 2020년이나 2021년부터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10배 가까운 성장을 한 곳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 마케팅과 스토어를 중심으로 커왔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재작년부터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이 점차 적어지고 전 세계적인 긴축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에 현금이 돌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만 지나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대표님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더욱더 느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융자, 무료 지원금 등 일반적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대출을 해주는 액수 자체가 줄었고 또 대출도 더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에게 해주는 형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스테디셀러였던 고용지원금마저도 싹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관리해드리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이득이라도 챙겨드리기 위해 각종 창업 패키지, 가점을 위한 인증들, 시시때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자원까지 빼놓지 않고 골고루 다 챙겨드리느라 정말 도저히 유튜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하고 추가적으로 이득을 챙겨드리기 위한 공부를 또 해야 하니 시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위해 일하고 기업들을 통해 제가 배운 생존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완전 사기 같은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데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서라도 여분의 예비비를 꼭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의 문제는 일단 자금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융자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가능하고 기회가 될 때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의 이자 때문에 망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 때 자금이 없어서 고금리의 신용을 망가뜨리는 대출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해도 3-4달 버틸 수 있는 예비자금이 없다면 일단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자금이 없다면 대표님께서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자금이나 1금융권 자금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비자금, 이자가 싫다면 신용보증기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활용해서 예비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에 지금 모아놓은 예비자금은 기업을 살리는 자금이 될 것입니다. 이 예비비는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회사의 불안도가 높을수록 꼭 필요합니다. 둘째, 무료 지원 혜택은 적극적으로 힘 빼고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으로 치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한 인력 구하기가 힘들면 제조업 또는 빈 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활용해서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지원금을 받으면서 인력 채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국가에서 2년간 1200만원 보조를 받으면서 채용한다면 훨씬 고정비의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대학 패키지, 혁신 바우처 등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보통 신청하려면 너무 많은 힘과 자금을 들여서 준비하다 보니 못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힘을 빼고 주어진 사업 계획서 양식에 맞춰 우리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적고 정리해보면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할 때에도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융자를 할 때도 이런 데이터는 도움이 되고 또 쓰입니다. 꼭 처음부터 대단한 결과를 얻지 않아도 힘 빼고 준비하며 정리하는 것만 해도 분명한 지적 자산을 쌓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꼭 쓰일 테니 가볍게라도 해보십시오. 지원되는 금액이 몇천에서 몇억까지 되고 이때 우리 회사를 변호하고 피하였던 실력이 융자할 때까지도 쓰이니 꼭 루틴하게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국가 지원 사업은 대단한 기술보다 사업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본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을 꾸며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비비의 액수를 점점 늘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장기적인 불황에 대한 더 확실한 대비이고 만약 그 시기를 탈출할 때쯤이면 산업용 부동산 자산을 마련해 놓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황이 지나갈 때 심리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돈이 제대로 풀리는 시기는 더 늦어집니다. 정책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길어지게 되는 불황까지 대비해야 하기에 더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길어질수록 우물은 마르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예비자금은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바로 산업용 부동산 마련에 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전쯤에는 이미 부동산 자산 가치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불황을 못 견디고 있던 부동산마저 불황을 못 견디고
있던 부동산마저 내놓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것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릎에서 살 수 있는 시기가 곧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예비비도 확실히 더 준비해 놓는 전략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현재의 불황에 대비해서 사업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올바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사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 미래까지 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이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주 팀장이었습니다.